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조금은 특별했던 2020년의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아이들 선물을 사준다는 핑계로요. 한 6개월 만에 쇼핑몰에 다녀왔는데요. 한 반년 만에 방문하는 쇼핑몰이다 보니 시내에 마실 나온 촌놈처럼 매우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서도 즐거움, 행복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극적인 세상을 다시 리셋해주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미주은에서 준비한 영상은 조금 특별한 내용입니다.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한국에 있는 포레스트 북스라는 출판사로부터요. 매달 한 권의 책을 리뷰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들이고요. 일단 책을 읽고 리뷰하고 공유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락을 했는데요. 저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려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두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건데요. 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저 자신, 두 번째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출판사까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이 시리즈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는요,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저술한 책을 접함으로써 그들의 투자 전략을 리뷰해 볼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리뷰 영상을 좀 더 길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보통 책 리뷰 영상은요, 길어야 10분 내외인데요. 저는 하나의 책을 그냥 타이틀만 소개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요. 제 방송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그 책을 읽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자세한 내용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리뷰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책을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 출판사만 남게 되는데요. 출판사 입장에서도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저의 책 리뷰 영상을 봐줘야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단순히 책 표지 정도를 소개해주는 홍보 영상은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책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만큼 책의 많은 내용을 모두 리뷰 영상에 담아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매달 한 권씩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공유해드릴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는요.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방송 시청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만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이 코너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에서 소개해드릴 책은요. 최고의 주식 유튜브 방송이죠. 3프로의 출연자들이 공동 집필해서 화제가 된 책입니다. 미스터 마켓 2021입니다. 이 책은요, 전자책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리디북스의 순위를 보니까요, 재테크, 금융, 부동산 분야에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3위를 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가 그 이름을 3위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성원해 주시는 덕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크리스마스 다음 날 보내드리는 12월 26일 토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그 첫 번째 방송 미스터 마켓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주은의 개인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바쁜 연말에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마켓은요, 굉장히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개의 장을 5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공동 집필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3프로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5명의 서로 다른 시각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다. 책은 하나밖에 사지 않았는데 5명의 저자의 관점을 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 뇌리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1장은 이한영 본부장이 쓰셨는데요. 1장의 제목은요.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입니다. 1장의 하이라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답은 없다.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이 전문가께서 제시하는 주식 투자의 룰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여유 자금이어야 주식 매매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다.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뭐라고 하더라에 의한 투자는 백전백패다.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그것은 운이다.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기준이 있어야 매수, 매도, 추가 매수, 손절을 할 수 있다. 나만의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신만의 목표 수익률과 손절매 로스컷은 얼마인가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있다는 것은 내가 50%, 100%에 도달을 하면 이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곧 주식 투자가 트레이딩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고요. 로스컷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확신이 있어서 산 그런 주식인데 로스컷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 정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주식을 매도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역시 트레이딩에 가까운 그런 투자의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손절매를 할 때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겠죠. 기업의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수익 구조가 변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손절매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재무제표에 표기된 수치는 과거의 실적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통해 형성되는 실적의 컨센서스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추정치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미존 채널에서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던져주고 있는 컨센서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성장주의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 앞으로 5년 후에 이 기업이 만들어낼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컨센서스를 가지고 예상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왜냐하면 그 예상 주가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추정치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바라보면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을 하잖아요. 따라서 컨센서스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컨센서스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가장 좋은 그 시대의 1등주는 매출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매출 성장이 둔화되어도 영업이익률의 성장률은 이를 상회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1등 주식의 실적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산업에서 그 기업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자는요, 가장 좋은 투자처를 그 시대의 1등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은 것이 뭐냐면요. 매출 성장이 영업이익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1등주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요. 시장 점유율이라고 봅니다. 마켓 쉐어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면 주가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1등주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봅니다. 가치주, 성장주 구분해서 스타일 투자를 하는 것보다 변화의 핵심에 투자를 했으면 한다.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없더라도 성장이 가능하다. 해당 산업군 내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10배거, 10루타라고 부르는 10배 수익률의 종목은 이러한 성장 산업의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에서 탄생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지금 가치주, 성장주 그런 걸 따지지 말고요. 지금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져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라는 겁니다. 지금 5G가 발전하고 있다면 5G 쪽에,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다면 인공지능의 관련주를 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그러한 성장하는 시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시장 지배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 지배력까지 올라가게 되면 10배거, 즉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산업, 어떠한 인더스트리에 투자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새로운 산업이 더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0년의 주도주는 2021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마디로 실적이 증가하는 성장 산업의 대표주들이 보여주는 추세로 인해서 주도주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옥석 가리기만 진행될 것이다. 산업 구조는 변하고 있다. 여기에서 10배거가 탄생한다. 결국 주도주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에 잘 나간 그런 주식들이 2021년에도 계속해서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할 때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산업 구조가 변하는데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라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애널리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널리스트는요, 김효진 님인데요. KB증권에서 팀장을 하고 계신 그런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장의 제목은요,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주도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가 좋아요? 증권회사에 다니다 보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나는 주도주라고 생각한다. 주도주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수익률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사서 급락 직전에 팔 수 있는 행운은, 아니 그런 능력은 나에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도주에 내가 가진 투자 자금과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 첫 번째로 수익률, 두 번째는 데드캣 바운스다. 아무래도 저자분이 증권회사에 다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물어보겠죠. 어떤 종목이 좋으냐고. 근데 항상 대답은 주도주를 사라고 얘기하나 봅니다. 우리가 주도주에 투자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서 나온 얘기랑 똑같죠.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도주는 시장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데드캣 바운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는 뭐냐면요. 여기서 데드캣은 죽은 고양이잖아요.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뛰어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데드캣 바운스는 뭐냐면요.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있을 때 시장이 급락하다가도 한 번은 뛰어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왜 주도주한테 좋냐면요. 주도주는 데드캣 바운스가 굉장히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주도주가 아닌 다른 기업들은요, 한없이 떨어질 때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도주 같은 경우는 급락장 아니면 폭락장에서 한 번 정도는 투자자들한테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돈은 무한하지 않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때는 주도주도 오르고 주도주가 아닌 것도 오른다. 하지만 강세장의 말미에 달하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하는 선택은 주도주로의 집중이다. 새로 투자할 돈이 많을 때는 여러 종목을 깔아놓을 수 있지만 새로 투자할 돈이 줄어들다 보면 더 좋아 보이는,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주도주에 자금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주도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주가라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다 보면 돈이 바닥이 날 거고요. 돈이 바닥이 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성장성이 좋고 전망이 좋은 일부 종목에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도주의 투자 매력이 주도주가 아닌 거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저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 살펴보면요. 2021년에도 계속될 기술 기업의 선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 등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주도주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본다. 뭔가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주도주는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2021년에도 주도주가 이끄는 시장이 될 것이고 이러한 주도주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빵이다. 그리고 테슬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로 투자할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둘째로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광고에서부터 우주까지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닷컴붐 당시 기술 기업 중 상당수는 적자이거나 수익이 미미했다. 하지만 최근의 기술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 종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자금만 확보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금 기술 기업들이 가진 무서운 강점이다. 구글만 해도 검색과 광고부터 자율주행, 보안, 풍력 및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 질병 치료, 유전자 연구,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키 메시지는요.
주도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도주는 돈이 많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비즈니스도 계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도주가 가진 투자의 매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요. 대부분의 주도주들은요. 한 가지 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야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성공을 거둘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요. 기존 주도주의 색깔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슈가 더해질 것이다라는 뜻이다. 나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도주 외에도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애널리스트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메리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님인데요.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경기 순환에 연동되는 주식 장세의 4가지 국면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일본 전문가가 쓴 책이죠.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서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한 특징을 가진 4가지의 국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계절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 4가지의 국면을 살펴보면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그리고 역실정장세 이렇게 4가지의 계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의 국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장에서는요, 이러한 4가지 국면의 흐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국면은요, 금융장세라고 부르고요. 계절로 따지면 주식시장의 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장세의 특징은요,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경기가 하락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시기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국가의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외에도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서 재정 부양에 나서게 된다. 경기 상황과는 다르게 주가는 경기 대책과 함께 단숨에 반등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금융 장세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실적 장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여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적 장세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의 진행 기간은 금융 장세보다 길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상승한다. 기업들은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게 되고 소비도 증가 흐름으로 돌아선다. 왜 실적 장세를 여름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계절은요. 역금융 장세인데요. 주식시장의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금융 장세는 경기가 최고자에 달하면서 과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시기다.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지만 정부의 긴축으로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한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면은요. 역실적 장세라고 부르는데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겨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역실적 장세는 경기 순환으로 말하면 경기의 후퇴기, 불황기다. 증시의 특징으로는 신저가 종목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악재가 주가에 쉽게 반영된다. 자, 이렇게 후퇴기 불황기라고 할 수 있는 역실정 장세, 즉 겨울이 지나게 되면 다시 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우리가 궁금해지는 부분은 굉장히 자명하죠. 그러면 지금 2020년 말 현재 시점은 주식시장의 봄인가 아니면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2020년의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금융장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장세는 주식시장의 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저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여름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자, 다음 4장은요. 이호석 팀장님이 쓰신 내용이고요. 제목은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5개의 장 중에서요. 4장의 내용이 가장 까다롭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은 한번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의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포인트 짚어드리면요. 연준의 자산과 주가 지수의 움직임이라는 내용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버냉키 연준 의장이 약 7년 동안 시장의 반대를 극복하면서 늘린 연준의 자산이 3조 달러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달도 안 되는 기간에 3조나 증가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이번 2020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풀려 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이 시장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요. 지난 8월에 연준이 발표한 평균 물가 목표제다. 과거에는 물가가 2%에 도달하면 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물가가 2%에 도달해야 긴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평균 물가 목표제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2분기쯤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수요 둔화가 만든 기저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금리는 올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8월 달에 미국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기존에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던 스탠다드는 뭐였냐면요. 미국의 물가가 2%까지 오르게 되면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가지고 있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들어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2%에 오른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물가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을 합쳐서요. 평균 물가가 2% 도달해야 그때 가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앞으로 2년, 앞으로 3년, 4년까지도 기준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 아직 투자를 해도 된다는 신호로 많은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안 오를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0%에서 0.25%라는 아주 낮은 금리 구간에 있지만 이 저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관리하는 것으로도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장기간 동안 올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시장에 던져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만 가지고도 자산 가격, 즉 주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손정희 회장이 콜옵션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었다. 콜옵션 투자를 하는 것은 손정희 회장뿐만이 아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에 많이 투자한다는 의미다. 콜 옵션은 상황에 따라서 투자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한 투자로 분류된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투자를 할까? 잘 아시는 것처럼 손정희 회장이 콜 옵션에 투자를 대규모로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옵션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옵션은 일반 주식 투자에 비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손정희 회장 같은 프로페셔널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위험한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를 다음 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언젠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일드 헌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로 0%까지 낮아져서 이것보다 금리를 조금 더 준다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수준이라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찾는 것이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조금 위험하더라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떠나게 된다. 이것은 사회 현상이며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금리가요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앞으로 1%, 2% 오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더욱이 연준이 앞으로 2, 3년 동안은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시장에 던져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 계속해서 조금 더 위험한 위험 자산으로 모이고 있다. 따라서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애널리스트는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차장님입니다. 제5장의 제목은요. 어떤 업종,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입니다. 이 5번째 장 때문에 이 책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꼭 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따라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시원한 그런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키 메시지 함께 살펴보면요. 2020년이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증시에 뛰어든 원년이라고 생각한다. 고객 예탁금은 20조 원대에서 2020년 10월에 50조 원까지 30조 원 이상 늘어났다. 최고치는 9월 4일에 63조 원이다.
초보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주린이, 주식 플러스 어린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여기에서 저자는요, 그만큼 한국에서 지금 주식 투자의 열풍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장기 상승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떤 업종,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계좌 수익률은 사실 지수보다 업종과 종목 선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가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업종 그리고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그리고 종목을 잘 선정한다면 일정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요,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2021년 투자 유망 업종 15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망 업종 15개 중에서요, 반 정도는 지금 별이 5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반은 별이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별 5개짜리 이름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언택, 디지털 인프라, CMO, K 컨텐츠. 이렇게 보시면 한국 주식시장을 위주로 한 키워드이긴 한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5개의 유망 업종을 소개한 다음에요. 각 산업 업종에서 어떠한 종목이 지금 가장 유망한 종목인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추천 종목까지는 책 판매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는데요. 자, 미스터 마켓에 대한 미주온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가지의 장점을 소개를 드리면요.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은 5명의 전문가 시각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 추천 종목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따라서 만약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주식이 앞으로 유망한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굳이 단점을 제시해 보자면요,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 5분 모두 전문가잖아요. 애널리스트라는 전문가로서의 부담감이 좀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나아갈 것 같다라는 예측성 코멘트가 조금 너무 많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요, 집필 당시와는 지금 시장이 많이 변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요, 최근 한 달 동안 그 변화가 무시무시했는데요. 따라서 집필할 때 당시와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내 기업 중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온 패밀리 여러분들께는 조금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이 책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주식시장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나 되는 주식 전문가의 의견을 한꺼번에 섭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두 번째로 한국 주식 투자를 병행하시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 주식시장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 2021년에는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번째로요, 미주온 방송을 쉽게 따라가시는 분들, 미주온 방송은요, 비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 채널이잖아요. 따라서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미스터 마켓은 완전 주린이 분들을 위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주온 방송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는요,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atch Me If You Want는요, 미스터 마켓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1장의 한 줄 정리는요, 성장하는 산업 내 시장 장악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두 번째 장의 핵심은요, 주도주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주에 투자하라. 세 번째 장은요, 2020년 시장은 전형적인 금융장세다. 아직은 봄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고요. 네 번째로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 역시 긍정적입니다. 자, 마지막 5장의 한 줄 정리는요, 수익률은 지수가 아닌 업종과 종목 선정에 달렸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한 구절이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쓰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1권 머리말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문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일을 꾸준히 즐겨가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안목을 가지게 된다.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분야가 돌아가는 형국이 훤히 보이기 시작한다. 미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미국 주식을 공부한 지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15년 가까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미국 주식 투자라는 행위를 자기 개발에서 오는 즐거움, 그리고 공부하는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의 클로징 메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